사랑을 미루면 책임이 되던데요. 그 책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던 건 이지혁이었는데요. 제 고백을 내뱉은 직후의 홀가분함보다 고단한 하루가 오히려 견딜만 했습니다. AP 최종 입찰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당겨졌고 보양과 명신이 뒤에서 흔들었다는 소문은 눈빛 하나로도 전염되듯 퍼져 있었는데요. 지혁은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데 쓰는 시간보다 지금은 팀을 다독이고 숫자를 세분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편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은호에게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업도 너도 할 때까지 할 거다라고 말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호떡 봉투의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소한 친절이 마음을 통째로 흔드는 건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정확해서였는데요. 그 정확함이 좋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고성희가 간이식 검사를 제안했고 자신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한 순간부터 마음은 분명해졌는데요. 지금의 나를 지키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사랑을 먼저 꺼내면 책임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책임을 먼저 붙들면 사랑이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의 리듬부터 회복했습니다. 도면을 펴고 일정표를 재정렬하고 빛의 방향 프로젝트에 새로 들어온 청년 인턴들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은 일할 때 가장 덜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밤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술 안내문, 공여 수혜자 동의서, 감염 고위험군 문항, 장기 기증 정보 제공서까지 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엄마니까라는 말은 겉으로는 당연하지만 속으로는 무겁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이후의 회복, 그리고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남게 될 상처까지 모든 문장은 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오래 미뤄둔 사실 하나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이식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 약물 치료 이력 있음. 기록 공백 3개월. 그 공백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시절의 흔적이었는데요. 그녀는 그것이 혹시라도 수술을 망칠 변수로 작동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가겠다는 원칙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신 실무를 도왔습니다. AP 입찰 관련 공개 자료에서 악의적 왜곡이 돌기 시작하자 그는 지은호에게 연락해 정보 출처를 역추적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말끝에 장난처럼 지혁이 내가 밥 산다고 했다며 진짜 열심이더라라고 덧붙였지만 그 밑바닥엔 지금은 내가 가운데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는 단단한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혁에게는 압박 대신 사실만 건넸습니다. 이번엔 스코어 카드의 비재무 지표를 키워야 한다.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레퍼런스로 걸면 명신의 가격 공세를 상쇄할 수 있다. 감정과 사업을 분리해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의 박성재였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 지은호는 손등 주사 자국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닌 거라 스스로 말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봉, 소변 혈액 조직, 그리고 조용한 대기. 기다림은 때때로 진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데요. 고성희가 대기실로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불안한 웃음이었지만 서로에게 건너가기 위해 필요한 첫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고 지은호는 설명을 들으며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설명이란 사실을 정리하는 일 같지만 때로는 마음의 구석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문장 하나로 많은 게 정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자 다시 겁이 났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간 지혁은 팀을 모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덱의 표지를 바꾸고 첫 장에 AP가 읽고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숫자보다 이야기를 먼저 말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른 길은 늘 그렇듯 정면이었습니다. 밤새 수정한 도면에 지은호의 노트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들. 이 기준점이 사람의 동선을 바꿔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10도만 더 열면 심장박동이 안정돼요 같은 문장들은 계산식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얘기로 이긴다. 누구도 쉬운 길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1차로 떴다는 연락은 해가 기울 즈음 도착했습니다. 적합성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고성희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에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혜자 과거 치료 이력 확인 필요. 공백기간 재확인 요청. 그녀가 메모지에 적었던 바로 그 공백이 검토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지은호와 지혁은 짧게 만났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확인해도 충분한 날이 있었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감정이 늘어나고 감정이 늘어나면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였거든요. 지은호는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라고 했는데요. 그 고맙다에는 수천 가지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이 버티고 선택하고 걸어와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지혁은 주머니에서 네모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AP 프레임 사람 공간 기억이라고 적힌 구성도였는데요. 가장자리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완성되는 제목. 그 밤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고성희가 병원 기록을 자진 제출하며 공백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타 병원에서 병명을 오해하고 처방된 강력 약물이 일시적으로 간 수치를 망가뜨린 기간이 있었다는 것, 당시 담당의의 실수로 기록 통합이 누락되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 사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도가 아주 없진 않지만 절차상으로는 진행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흑백이 아닌 회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색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이자 경고였습니다. 둘째 클라이맥스는 AP 입찰 하루 전 밤에 왔습니다. 박성재가 추적해오던 자료 왜곡의 출처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신의 하청 PR 라인이 아니라 보양 측 사내자문 이름으로 흘러나간 문서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그럴듯한 브리핑이었지만 실제론 지역사회 파트너십 지표를 고의로 축소해 AP 의사결정권자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설계된 자료였습니다. 박성재는 정리한 파일을 지혁에게 보내며 짧게 적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친구가 필요한 법. 이 말이 농담처럼 읽히더라도 실은 방패였습니다. 지혁은 단숨에 답장을 치고 싶었지만 대신 자료 첫 페이지에 빨간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사람으로 이긴다. 입찰 당일 회의실 문이 닫히기 전 지혁은 마지막으로 팀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이 흔들렸지만 빛났습니다. 그는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가격표 대신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AP가 짓고 싶은 건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억입니까? 그 순간 몇몇 임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계획서의 후반부에 배치했던 지역 연계장을 중반으로 끌어올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 남는 것 목록을 넣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 사람 뒤에 신뢰.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 상담실에서도 문장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수술 날짜 잠정 확정을 제안받았습니다. 다만 회색의 단서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공백기간 문제에 따른 예기치 않은 변수 위험. 보호자 동의 재확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 복도는 한 번도 밝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덜 어두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순서를 배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지은호에게도 미안함 대신 온기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셋째 클라이맥스는 하루가 접히는 저녁 같은 타이밍에 터졌습니다. AP 본사에서 최종 평가 완료, 차점과 박빙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병원에서 최종 동의서 서명 대면 확인 요청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두 개의 진동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렸는데도 묘하게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 두 개를 번갈아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삶은 늘 한 번에 찾아오지 않았고 한 번에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배우는 존재였는데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 지혁이 강가를 걸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도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가 만든 노트가 살렸어.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약속 지켜야죠. 성공하면 밥 산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웃음은 짧았고 그래서 더 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전 서로에게 건넸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감정과 쉽게 끝낼 수 없는 책임. 이제 그 둘을 같은 문장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조용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성희가 동의서 위에 또박또박 서명을 합니다. 같은 시각 AP 본사 메일함에 최종 결과 공지 제목만 표시 알림이 도착합니다. 화면에는 열리지 않은 메일 제목만 떠 있습니다. AP 최종 평가 결과 통보 외부 비공개. 동시에 상담실 모니터에는 작은 경고 아이콘이 깜빡입니다. 수혜자 과거 치료 기록, 추가 조회 타 병원 기록, 연동 실패. 두 개의 깜빡임이 같은 박자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도장을 찍었고 누군가는 아직 메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답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만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들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로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고백에서 시작됐고 책임은 고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 둘 사이 회색의 복도에서 조용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비췄을 때 세상은 전날과 똑같이 보였지만 누군가에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든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밤새 마르지 않은 물컵과 반쯤 남은 약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건넨 서류를 봉투째 품에 넣은 채 그저 고성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아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만큼은 환자가 아니라 엄마로 그리고 딸로 남고 싶었습니다. 한편 AP 본사에서는 입찰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있었습니다. 보양의 전략팀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명신의 담당자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의 방향 컨소시엄은 차점 2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차는 불과 0.3점, 평가위원 중 한 명의 의견 번복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지혁은 그 결과를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배운 거네요. 팀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입찰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하는 무대였으니까요. 회의실이 정리된 뒤 지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마셨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 때까지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세상이 한 발 앞서버렸다는 자책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박성재.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 생긴 관계야. AP는 너희를 기억할 거다.
그 문장이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관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남는다는 말.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관계라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때 막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 정지된 듯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의 크기와 조직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수혜자분의 간 수치가 예상보다 많이 악화돼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지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말은 곧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작게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요? 60%입니다. 다만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일반보다 조금 높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심어진 작은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지혁이 다가왔습니다. 결과 들었어요. 네. 어렵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고 무섭고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마음, 나도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실패와 선택의 차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유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이 믿음직하게 들리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요? 이튿날 새벽 고성이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은호를 보았습니다. 은호야. 응, 엄마.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불러주네. 이제라도 불러서 다행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의 공백이 채워졌습니다. 지혁은 병원 밖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AP 입찰 결과 보고서와 새로운 제안서 초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결과일까? 결국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수 있게 하려고. 그 한 문장만 남기고 그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딸 손잡을 수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은 욕심이야. 의사는 날짜를 잡았고 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비현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고성이가 남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엔 후회보다 용서가 더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 복도 끝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은호, 지혁, 그리고 박성재.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혁이 부탁했어요. 수술 끝나면 열어보라고. 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습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았고 의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혁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엔 은호가 맡긴 작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 주세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불빛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성재가 지혁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에서 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낮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 커튼 너머에서 고성희의 숨결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날 밤 지혁은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번져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은 결과보다 오래간다. 그 글귀를 읽으며 지혁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끝엔 늘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